제가 오늘 가져온 논문의 제목은 LFVIO, a Visual Inertial Odometry Framework for Large Field of View Cameras in Negative Plane 이라는 제목의 아이로스 2022년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논문의 순서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작업하신 페이 가오라는 교수님은 중국의 제지양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비주얼 카메라를 이용해서 드론이 오토노머스하게 내비게이션하고 플래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비주얼 오도메트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 로봇의 움직임은 카메라의 움직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카메라의 움직임은 이전 프레임에서 현재 프레임까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오도메트리를 수행을 하게 되면 업투 스케일이라는 스케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는데요. 이때 IMU 값을 저희가 추가로 대입을 넣게 되면 이제 IMU가 선속도와 선가속도와 각속도를 데이터로 받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업투 스케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한 오도메트리를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의 스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방법 하나를 잡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오도메트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주어지고요. 이미지에서 특징점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코너점을 많이 채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코너점을 사용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다 사용하지 않고 이 코너점을 좀 중심적으로 관심 있게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연산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음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이전 프레임과의 연관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다이렉트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 기존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현재 프레임의 피처와 저번 프레임의 피처 둘 사이에 디스크립터를 생성을 해서 그 디스크립터끼리 얼마나 가까운지 비교를 하고 어떤 피처가 다른 프레임의 어떤 피처와 같은 건지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을 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옵티컬 플로우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여기서는 이미지 자체의 밝기 변화를 통해서 이전 프레임에서 저희가 특징점으로 잡았던 패치 주변의 이미지 밝기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그 피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현재 프레임에서의 피처 포인트도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에 피처 포인트의 매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매칭점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 두 프레임 간에 정확히는 이 두 프레임이 찍혔을 때 카메라 위치 간에 포즈 차이, 상세적인 포즈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프레임 간의 렐러티브 포즈, R과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포즈, 일련의 포즈들을 알 수 있고 이것을 트래젝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만들어낸 랜드마크와 포즈 사이에 리프렉션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트래젝토리를 안정적으로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트래젝토리를 계산해내는 방식으로 오도메트리 수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 모델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 모델은 핀홀 카메라 모델입니다. 이 핀홀 카메라 모델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3차원 공간에 있는 포인트가 직선으로 이미지 플레인에 날아와서 그 이미지 플레인 위에서 이제 상이 매치게 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핀홀 카메라의 큰 단점으로는 이 피처 포인트가 180도에 가까이 갈수록 이제 이미지 플레인에 맺히는 위치가 무한대에 발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FOV가 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피놀 카메라로 모델링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카메라 모델이 라지 FOV를 위한 카메라 모델인데요. 여기서는 이 9를 차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X라고 하는 3차원에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미지 플레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유닛 스피어에 한번 프로젝션이 되고 여기서 다시 노멀라이즈 플레인으로 사용이 된 다음 여기서 이제 이미지 플레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큰 FOV의 카메라도 안정적으로 모델링해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에 대한 사전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빈즈와 SVO가 있는데요. 빈즈는 이제 비주얼 카메라, 모노 카메라 한 대와 그리고 IMU를 사용을 해서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를 구현을 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SVO는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이제 오도메트리를 수행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옵티컬 플로우와 피처를 같이 사용을 하는 이런 방식을 처음으로 구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이전까지 연구들의 한계는 fisheye 카메라처럼 넓은 FOV 카메라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 조금 더 큰 FOV의 카메라, 보통의 카메라는 이 9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띠로 둘렀을 때 이 가운데 평면 위로 이미지가 많이 생기고 이것만을 고려해서 오도메트리를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 가운데 Z가 0인 부분을 벗어나는 이 네거티브 플레인이라고 하는 범위까지 사용을 하면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인 오도메트리 그리고 오도메트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이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으로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래킹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에서 코너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찾은 코너점을 이제 다음 프레임의 이미지에서 옵티컬 플로우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 피처가 움직였는지를 알고 이 둘 간의 이미지 매칭, 키포인트들을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제 에피폴라 지오메트리의 에센셜 매트릭스를 분해를 하면 이렇게 두 프레임 간의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에는 이제 피처 포인트를 이미지 플레인에서 픽셀의 좌표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 조금 더 밑에 있는 네거티브 플레인을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피처 포인트를 이미지 플레인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 스피어 위에 있는 3차원 좌표를 이용해서 피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IMU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카메라와 IMU 사이의 상대적인 로테이션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는 C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는 게 오른쪽 그림인데요. 왼쪽에 좌변에 있는 초록색 부분부터 보시면 이 K 플러스 1번 프레임에 있는 IMU 위치와 그리고 K번째 프레임에 있는 IMU 위치 사이에 회전 관계, 이 Q가 쿼턴이 아니라서 회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둘의 회전 관계와 이 IMU 위치와 카메라 사이의 회전 관계, 이 둘을 거쳐간 것과 또 우변의 파란색은 K 플러스 1번째 프레임에서 IMU에서 카메라의 위치 관계 그리고 카메라와 카메라끼리의 위치 관계, 이 둘을 거쳐갔을 때 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등호를 붙일 수가 있고 이 키 프레임 여러 개를 통해서 이 방정식을 여러 개를 만들면 결과적으로 이제 IMU와 카메라 사이에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MU를 곧바로 활용하기 전에 비전 카메라 이미지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놓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것을 이제 비전 온리 SF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FM Structure from Motion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먼저 에피폴라 지오메트리 과정에서 에센셜 매트릭스를 분해하면서 이제 구할 수 있는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중에 가장 유효한 그런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 이미지 두 장의 이미지 사이에 있는 피처 포인트들을 가지고 그 삼각 측량을 통해 이 포인트들을 3차원 상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라이앵귤레이션을 거치면 이 카메라들 간의 이제 포즈를 저희가 알고 있고, 이 카메라에서 트라이앵귤레이션 된 랜드마크까지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전체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리프로젝션 에러를 사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피어 위에서 이 키포인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픽셀의 2차원에서의 에러가 아니라 3차원에서의 에러가 리프로젝션 에러를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IMU와 아까 비전 온리 SFM을 거친 카메라 포즈 사이에 이제 매핑, 얼라인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업투 스케일에 있었던 이 카메라의 포즈들이 이제 IMU의 데이터를 함께 얼라인하면서 이제 매트릭하게 정답이 만들어지는 그런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IMU 값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다시 최적화를 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이제 비주얼 메저먼트 레지듀얼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미지 I와 J가 있을 때 이 이미지 I에서 랜드마크 PL을 봤을 때의 점 위치가 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J에서의 PL을 봤을 때 위치가 이쪽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Structure from Motion을 했기 때문에 R과 T를 모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를 통해서 이미지 I에서 출발한 레이를 다시 이미지 J로 프로젝션 시키는, 다시 이 랜드마크를 이미지 J로 프로젝션 시켜서 이 이미지 J에서 어느 위치에 이 교점이 생기는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와 만나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두의 차이를 생각을 해서 이 둘을 리프렉션 에러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실험 부분인데요. 이 논문에서 실험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실험을 대부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셋업은 PAL 카메라라고 하는 카메라를 사용했고, 사진은 이런 식으로 360도 카메라 두 대를 사용해서 360도를 다 볼 수 있도록, 정확히 얘기하면 이 윗부분 아랫부분은 좀 막혀있기 때문에 360도 안 되지만 제로 플레인을 볼 수 있는 형태의 셋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모션 캡처볼을 이용해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실험은 이 네거티브 플레인이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단을 보시면 40도에서 120도 이쪽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아래쪽 부분 하단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조금씩 이제 이미지를 줄여가는 그런 실험인데요. 제일 앞에 있는 가장 FV가 넓을 때가 정확도가 가장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 부분은 이제 50도에서 120도부터 시작해서 90도에서 120도로 상단 부분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한 실험인데, 마찬가지로
50도에서 120도 가장 FOV가 클 때 정확도가 가장 잘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FOV가 큰 모든 FOV를 다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스테이트 소타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40도에서 90도까지 FOV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적어 놓은 건데, 제일 위에가 모든 FOV를 다 사용했을 때의 결과고, 역시 모든 시퀀스 10개의 시퀀스에서 대부분 1등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좀 나타낸 부분인데요. 이 그래프가 아래에 있을수록 에러가 낮은 것이고, 파란색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든 FOV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고, 이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 다 낮게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카메라를 이용한 오도메트리가 라이다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에 이게 모듈처럼 딱 달라붙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측정을 한 건데, LVISM이라고 하는 그 라이다와 비주얼과 IMU 세 개를 다 같이 사용해서 수행하는 오도메트리에 본인들의 이제 메소드를 집어 넣어서 성능 측정을 해 봤을 때 이제 위에가 그것인데, 이때도 기존 거보다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표로 그래프로 살펴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LF가 붙어서 제안하는 연구 결과인데요. 이게 에러가 다 낮게 위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논문은 이제 더 넓은 FOV를 가진 카메라가 네거티브 플레인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PLVIO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라는 점도 가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다를 도움을 받아서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할 때도 이 역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모듈화가 가능한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